안녕하세요. 민트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이학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성형으로 발생하는 흉터는 보통 이제 비개방형 수술을 하게 되면 콧구멍 요 비주부터 해가지고서 안쪽으로 째게 되고, 개방형 코성형은 차이가 딱 한 개입니다. 비개방 코성형에서 요 밑에를 절개를 하는 거죠, 비주 쪽을. 근데 이제 그거를 절개를 하면은 코를 아예 열어서 다 보고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 아닌다면은 대부분 이제 개방형 수술을 의사들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형으로 해야지 비대칭도 훨씬 더 적게 나오고 비주가 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간단하게 뭐 콧대만 좀 높이겠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개방형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 쪽의 흉터가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절개하는 방식이 의사들마다 제각각입니다. V자 형태로 째는 의사들도 있고요. W 모양으로 째는 의사들도 있고, 계단형으로 째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V자로 하는 분들이 제일 적은 것 같고요. W 모양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계단형이 약간 있는데,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는 그만큼 W 형태가, 흉터가 제일 티가 적게 나기 때문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W 모양으로 이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절개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그걸 얼마나 이제 봉합을 깔끔하게 잘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흉터가 남는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들은 흉터가 적게 남는 트레이닝을 다 받았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남게 봉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테크닉적인 부분은 사실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고, 환자가 타고난 조건의 차이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톤이 너무 하얀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얀색 실선이 눈에 잘 띌 수가 있고, 검거나 그런 분들은 또 하얀색 실선이 또 눈에 잘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피부 톤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 두께랑 피지샘의 양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부가 두꺼운 분들이 아무래도 피지샘도 발달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흉터가 조금 많이 남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그게 많이 남는다고 해도 처음에 한두 달째나 눈에 많이 띄지 6개월 정도 지나면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 않습니다. 그냥 얼핏 봐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일부러 찾으려고 자세히 보지 않는 한은 눈에 그렇게 잘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흉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수술을 여러 번 한 경우 흉터가 좀 많이 남습니다. 그 경우는. 왜냐하면은 피부를 계속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얇아지고 그러면서 피부가 계속 손상을 입기 때문에 흉터가 점점 더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남은 흉터를 기준으로 그 다음번에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흉터가 이미 자리를 잡고 그게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또 흉터를 거기다 더 남기는 거기 때문에 수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흉터가 더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를 너무 많이 높인 경우, 너무 많이 높이면은 그만큼 피부가 타이트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흉터가 적게 남게 봉합을 하는 가장 1번이 텐션이 적게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코를 너무 많이 세우면은 텐션이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절개선 외에 아래 위로 세로로 봉합을 한 선자국이 심하게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티나고 화려하게 하는 병원에서 수술한 분들이 대부분 흉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옵니다. 코끝을 무리해서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끝을 무리해서 높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경우도 흉터가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떨어질 것 같으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주사를 쓴다든지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 연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흉터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흉터 연고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흉터 연고를 바른다고 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있는 흉터 연고가 있으면 쓰시는데 없으면 굳이 돈 들여서 하지 마세요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옆쪽으로, 비주 옆쪽으로 흉터가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흉터가 아니고 연골이 꺾여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을 이용해서 지지대를 세우거나 할 때 휘거나 꺾이지 않도록 잘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골 자체 때문에도 튀어나와서 흉터가 많이 보일 수 있으니까 연골 봉합을 잘 해야 되고, 간혹 켈로이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난 켈로이드가 있어서 개방을 못해요.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kelloid 흉터는 비주, 코랑 눈꺼풀에는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그럼 쌍꺼풀 수술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 소리 못 하시거든요.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켈로이드 안 생기거든요. 코에도 켈로이드 흉터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켈로이드가 있더라도, 켈로이드가 있는 분들이 코 수술하고 나서 흉터가 문제되는 경우는 귀에서 연골 채취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코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봉합을 하고 나서 직후에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솜으로 막아놨을 때는 솜에서 이제 콧물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보통 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라고 안 하는데요. 이제 손 빼고 나서부터는 저 같은 경우 연고를 바르라고 하거든요. 제 경우는 하루 4번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 연고를 발라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라고 하고요.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은 수포가 잡히거나 물집이 잡힐 수가 있고 진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다음번에 바를 때 봤을 때 살짝 코팅되어 있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연고를 발라서 건조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트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이학수 원장이었습니다.